그러니까 결국은 최상목이 사퇴했다. 최상목은 왜 사퇴했을까? 탄핵당하니까. 근데 탄핵을 소추를 해가지고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헌법재판관 제때 임명 안 했으니까 탄핵 되겠지 뭐.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왜요? 예? 아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몇 명인 저기 뭐 의결 정족수는 몇 건인가 뭐 이거 가지고 싸웠었잖아요. 헌재에서 그때 네. 2명은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 돼야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한 사람 중에 2명이 나갔잖아요. 그럼 지금 7명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6대 1은 돼야 될 텐데 2명이 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리겠죠? 그러면 대선이 지나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 다음 탄핵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면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임명하겠죠? 그러면 심판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냥 어찌 될지 모르고 탄핵을 당하느니 그냥 나가겠다라고 최상목은 결심한 거겠죠. 그러니까 실점의 가능성을 뭐 줄이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탄핵을 당하는 경우죠. 그럼 역사에 남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팀이지 않습니까? 팀 이제 한덕수잖아요. 팀 한덕수. 팀 한덕수인데 네. 어쨌든 이제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거나 네. 여기서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바로 뭐하고 직결됩니까? 연금.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물질적이었나? 팀 한덕수에 보면은 네. 사실 이건 한덕수의 흠이잖아요. 한덕수가 한 행위들의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한 행위들과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건 사실 최상목이 걸리는 거는 한덕수가 걸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덕수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최상목도 똑같이 해야 되는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운명 공동체죠. 한덕수와 최상목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덕수가 할 만한 대응을 최상목이 해야죠. 그거는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퇴를 하는 것인 거죠. 아주지 박님이 경제부총리 신분으로 탄핵 아니었나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거는 탄핵 소추안을 입수해 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사퇴했으니까 쳐다보지 않았는데, 근데 아니, 분명 그걸 탄핵 사유로 삼았을 것 같은데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한 거. 뭔 거는 네. 뭔 지위나 신분인 거는 상관이 없고 했던 행위로. 그렇죠. 한 행위가 중요한 거고. 이 탄핵안은 지금 올라와 있던 겁니다. 이전에 그렇죠. 네, 이전에 맞네. 이전에 냈었잖아요. 처음 발의한 게 아니지. 최상목 탄핵안은 이미 제출해 있었던 것이고 청문회도 했고. 네, 표결을 안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회의를 안 열어서 표결을 안 한 상태였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했다. 법사위에서 그냥 한 거죠. 아니 표결을 안 한 상태였다. 네. 표결을 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표결을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네. 표결을 하는 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퇴를 해서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게 표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결하는 절차에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법사위에서 이래저래 했네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국회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것은 면직을 했소 통보가 와서 그러면 이건 최상목 탄핵 소추안은 이게 이제 이유가 없어져 갖고 투표가 불성립이다 이렇게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국무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의 논란이 또 하나 생겼죠. 그래서 국무위원은 이제 대통령 총리까지 포함하면 지금 각부 장관이 19명이니까 21명입니다. 21명인데 대통령 없죠. 국무총리 없죠. 경제부총리자 기재부 장관 없죠.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퇴했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고 그 다음에 2명이 더 없어야 되는데 저기 원래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부 장관은 계속 공석이었고 행안부
이상민이 그만두고 나서 후임자를 임명을 안 했죠. 그래서 14명이다. 14명이 되었는데 그 정부 아니 김준우가 좋아하는 헌법에 15명에서 30명 사이인가? 최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안 차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현에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걸 혹시 민주당이 노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해석까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의결도 안 되지. 근데 법안을 통과시켜도 공포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제 내비두면 자동 공포된다. 이 논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였는데 국무총리 그 국무조정실에서 아니야. 법제처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봤는데 MB 때도 14명의 한 적이 있어. 라고 이제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시행령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시행령에 보면은 21명의 과반 11명으로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정부조직법에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21명이니까 결국은 이제 11명이 있으면 되는 거고 11명 있으면 그냥 유효한 거 아니냐. 14명이든 15명이든 원래 21명에서 11명 이상만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법제처의 해석이라는 거잖아요. 이완규가 처장을 맡고 있는 법제처장, 법제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완규가 나쁜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MB 때 그랬다고 하니 또 없던 소식이 새로 이렇게 짜잔 나온 건 아니어서. 근데 또 그 이전에 다른 정부에서는 15명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애매함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아까 밥을 먹는데 레드선님이 저기 개헌해야겠네요. 방송 아시네. 아까 밥을 먹는데 그 뭐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을 오늘 있었던 일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분들이 막 무슨 대화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김준우 변호사가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라네 진짜. 나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네 나는 진짜. 밥 먹으면서도 개헌해야 된다고 나는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것은 이제 다 권영국 후보님 때문에 생긴 일이죠. 아니 난 자다가도 개헌 얘기하면서 깨는 거 아니야?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개헌 이러고 깨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개헌 오늘도 개헌해야지. 7공화국에서 살고 싶다. 자다 일어나 오늘도 개헌해야지. 한덕수 총리가 드디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 그 총리가 출마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여태까지 그 총리 출마를 하려다가 잔혹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지사만큼 잔혹사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신기한 경우죠. 그 앞뒤를 보면 남경필, 김동연, 손학규, 그 다음에 김문수, 뭐 이런 분들 아닌가요? 지금 빼먹은 사람 있나? 옛날에 누구였지? 이인재? 거기는 관선이었나? 이인재까지 가면 이인재는 관선이었나? 잘 생각 안 나는데 95년에 지방선거 처음 할 때 그때 이인재였나? 하여튼 다 대선 출마했는데 된 사람이 없다. 옛날에 그 임창열 씨인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임창열 씨가 있죠. 그 사람이 98년에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모두들 큰 꿈을 꾸었으나 잘된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그것도 원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경기지사 안 하고 싶어 했죠. 성남지사 끝나고 자기는 서울시장 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잔혹사가 있고 국무총리의 잔혹사 뭐 잔혹사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김부겸, 정세균 2명이었나요? 지난 그 3명이었던 거. 이낙연. 그렇고 이낙연. 그 다음에 그 전이 황교안. 이완구 아저씨 뭐 자꾸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정홍원. 그 다음이 그 전이 뭐지? 김황식인가? 그 전에 김용준인가. 그거는 이제 임명하려다가 이제 안 됐나요? 사고 쳐가지고. 그러네. 말 나와가지고 갑자기 진짜 거기 진짜 어르신인데. 진짜 이거는 뭐 거의 그때
그치 한덕수급 하여튼 그 노장을 이제 하다가 안 됐고 뭐 그 다음에 정운찬 그죠 MB 때 그 뭐 그리고 뭐 주로 낭만한 사람들만 자꾸 떠오르네요. 한명숙 낭만한 사람들이 낭만한 사람 뭐 장상 아니 김태호 이런 분도 김태호 네, 시키려다가 참 양파 껍질처럼 나온다고. 네 그렇죠. 이인재는 경기도지사 95년 맞다고 합니다. 장상은 언제적 장상을 또. 장상은 DJ 때가 여성 총리 최초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뭐 청문회 안 해주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은평구에 출마해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했다가 졌나? 이재호한테 졌나?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다 그랬죠. 장상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왜 장상을 그렇게까지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총리 낭만한 사람이야 뭐 홍석현도 총리 그때 주미대사 낙점했다 낙마했나? 홍석현은 뭐 많이 있습니다. 주미대사. 하여튼 한덕수 가증스럽다. 한덕수 씨는 아주 가증스럽다. 예? 개헌을 뭐 한다. 예? 뭐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출마한다는 겁니까? 큰일을 하기 위해서. 네, 큰일을 하는데 왜 출마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보면은 자 통상을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어쨌든 이 기적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웃긴 얘기라는 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웃긴 얘기예요, 그거는. 네? 오히려 출마를 안 해야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상식적으로 되고 뭐 이런 판인 것이지. 출마를 하면 미 재무장관의 말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니는 출마할 건데 그 협상을 그걸 내가 그 출마하는 조건을 갖다가 이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우습게 보고 그 협상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겠냐? 딱 출마를 안 하고서는 그럼 그 협상을 책임을 져야지. 그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협친이 뭐니 하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약자 동행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예? 그동안 뭐 해놓고. 자, 협치와 국민통합을 얘기하려면은 다 떠나서 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국회가 추천한 거는 하셨어야죠. 그쵸. 국회가 선출한 거는 하셨어야죠. 최소한의 협치도 아니야 그건. 네. 기본을 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무슨 뭐 그게 뭐든 간에 아무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했어야죠. 근데 그건 또 임명을 하죠. 누구로 합니까? 이완규 씨로 하잖아요. 그건 싸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거국통합 내각을 만들겠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팀 윤석열 대 팀 이재명을 한번 붙어보자 뭐 이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국민통합이 어디 있어요? 국민통합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약자 동행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한덕수 총리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약자 동행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네. 네? 노조 때려잡고 건폭이라 그러고 거기에 약자 동행이 어디 있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성이라도 한마디 하시든가. 오늘 태어난 사람처럼 오세훈한테 가서 제가 약자 동행을 써도 될까요? 그럼 그럼요. 둘이 행복하고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오늘 또 호남에 가가지고는 5.18 묘지 가서 광주 가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오게 하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간가?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이에요. 5.18의 아픔은 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뭔데? 한덕수 씨 당신이 뭔데요? 이제 출마 선언했어요. 며칠 갈까? 이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이제 결론이 나오죠.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어쨌든 내일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인가? 지난주였나? 시간 가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김현정 그 쇼에 나와서 저는 한동훈 1등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맞춰야 되는데 또 맞추는 거에 제가 또 이렇게 막 강박이 있으니까 근데 분위기는 그래도 약간 당내는 다수파는 김문수
쪽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김문수로 거의 그 당내 주류는 김문수로 합의를 그냥 한 상황이죠. 네. 당 지도부 포함해가지고 권영세, 권성동 요 분들 그다음에 구친윤 다 그다음에 홍준표 캠프에 있던 분들 다 이제 김문수로 거의 합의를 했고 김문수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당신은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요. 이거를 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쵸. 처음엔 김문수가 나 김문수요. 거기 누구요? 김문수요 나는. 그랬는데 계속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김덕수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김덕수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선거운동 할 때도 당내 당원들한테 할 때도 김덕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나를 뽑으면은 김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덕수 플랜으로 가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탄파 여론이 어쨌든 당원 투표 50%가 들어가서 계산을 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60% 이상이다. 이런 계산들을 그쪽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계산을 이제 모아 보면은 이제 김문수가 되는 건데 근데 뭐 한풍이 막 크게 분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뭐 모르겠죠. 여기서 한풍이라는 건 한동훈. 예,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그 이제 당내 조건을 보면은 김문수가 되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근데 뭐 김준우 변호사가 예상을 했으니까 뭐 한풍이 불고 있을 수도 있죠, 뭐. 뭐 한한령이 내렸을 수 있고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니 저는 그냥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홍준표 때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앞서고 당심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도 당심은 박근혜, 민심은 MB 이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심 민심이 엇갈리는 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냥 시민이면 느낌이 김문수는 약간 필패카드 느낌이나 확장성이 어쨌든 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찬탄파니까 그래도 좀 더 널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민심 쪽은 한동훈 근데 이제 당심은 확실히 김문수 쪽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몇 프로냐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5월 11일, 12일인가가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단일화를 한다. 아니면 TV 토론을 하다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일화가 무산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좀 이제 계속 이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뭐 이렇게 짜놓은 게 일단 뭐 5월 7일인지 9일인지 설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날 이제 공모를 계약을 해야 된대요. 공모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빨리 단일화를 하고 입당을 시킨 다음에 한덕수를 입당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공모를 계약하고 찍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지금 1차 방어선인 것 같고 2차 방어선은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은 어쨌든 후보 등록은 하나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야 기호 2번 한덕수든지 기호 2번 누구든지 간에 기호 2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요거고 만약에 후보 등록을 넘기면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은 기호 2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 한덕수로 단일화된다면 뭐 저 뒤에 한 14번쯤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뒤에는 뭐 언제 하든 뭐 큰 뭐 상관없는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익숙한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노선. 그게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 얘기인데. 근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 게 한덕수의 조직력과 자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기대지 않은 상태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단일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투표용지 전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후보 등록 전에 승부를 보겠죠. 어떻게든 간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겠죠. 그럼 앞으로 9일 정도 남은 건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셈법은 최단기간 승부로 갈 것 같은데 변수가 만약에 김문수가 근데 한동훈이 되면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고. 어렵죠. 한동훈 쪽의 셈법은 뭐냐면 한덕수를 말려 죽이자예요. 그래서 한동훈 쪽은 우린 가만히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린 가만히 있는다. 네가 와 전략. 네가 와. 가일이죠. 앉아가지고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와. 아보겐 뭐 이러면서. 아니 네가 와. 앉아가지고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앞으로 오면은 소닉붐. 그다음에 점프해서 뛰면은 서머솔트킥.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덕수가 말라 죽어서 내 밑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드롭할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 단일화 하려고 그랬는데 논의가 좀 길어진 것뿐이지. 단일화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사진 찍고 막년에 우리 한시 정권 만들려고 했던 거 같이 우리 함께 하시죠. 요거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한동훈의 계산인 것 같고 김문수는 원래 그냥 빠르게 가 스타일로 처음에는 콩클라베 다 모여 한 다음에 그냥 한덕수 추대하자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론조사는 해야지. 그래서 여론조사 단일화로 그냥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냥 끝내버리자. 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조짐이 이상하다. 욕심이 생겨서 거기 이제 김재원 씨라고 있어요. 있죠. 김재원 씨가 하고 다니는 얘기가 우리 뭐 김문수가 웃겨? 이런 분위기예요. 김문수가 우스워?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대선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을 준단다. 그러면 당무 우선권까지 딱 틀어진 후보가 제일 센 건데 우리가 그냥 커트로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런 모드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웃기라고 뒤에서는 형님 김덕수 아니잖아. 김문수잖아. 형님 정신 차려. 김문수잖아. 그러니 김덕수가 이렇게 기억을 되찾는 거죠. 거기 누구요? 나 도지사인데 거기 누구요? 이게 기억을 되찾는 거죠 지금. 그래서 김재원 씨가 이제 그걸 말을 하고 다녀서 국민의힘 내에서 웅성웅성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그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지금까지는 김문수 캠프 전원이 합심하여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김문수 씨 당신은 김덕수입니다 이걸 해놨는데 김재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가스라이팅이 풀리게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다만 너무 많이 이제 그 김문수 진영이 우린 반드시 한덕수와 단일화에 꼬린시킵니다를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단일화 판이 근본적으로 이제 엎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삐걱대고 이게 좀 밀당이 있고 뭐 이러는 수준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이것도. 근데 그렇게 해서 내주면 김문수 후보한테 남는 게 뭐죠? 내년 대구시장 나가는 건가? 아니 이제 뭐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 여름이었다. 나도 대선 주자였다. 그 봄 뜨거웠다. 뭐 고시엔에 한번 가봤다. 그렇구나. 고시엔 진출의 추억이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끝내 쓰이지 않았다. 뭐 그런 거지.